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존 맥두걸 씨가 쓴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채식을 시도한 지 이제 한 2년이 좀 넘었거든요. 고기는 안 먹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언젠가는 완전한 채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심지어는 콩고기도 정크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한 비건주의자를 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특히 채식을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 딱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하고 나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맥두걸 씨는 1947년생이고요. 미국인이고 의사입니다. 어릴 때 상당히 뚱뚱했다고 해요.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좋아했다. 그러다 보니 뚱뚱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보다 한 20kg 또는 30kg 정도 몸무게가 더 나갔다고 하죠. 많이 뚱뚱했다라는 건데,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18살에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네, 어린 나이에 중풍에 걸렸던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중풍에 걸렸을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답을 얻질 못한 거죠. 차라리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의대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서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비만이나 고혈압, 심장병이나 관절염 같은 이런 병을 치유할 수는 없더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약과 수술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병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 즈음에 저자는 하와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한 가지 하게 되죠. 이민 1세대는 병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하와이에 이민 가서 살기 시작한 1세대 사람들에게는 큰 병이 없더라. 뚱뚱하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고 매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걸 발견해낸 거죠. 근데 이민 2세대와 3세대는 몸도 점점 뚱뚱해지고 아픈 곳도 많더라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이렇지? 네,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육식과 유제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와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3세대들은 이미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많이 바뀐 상태였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로 육고기와 유제품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원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후로 저자는 고기와 유제품이 몸에 해롭다는 점, 그리고 녹말 음식을 먹고 채식을 해야지 몸의 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채식 전도사가 된 거죠. 맥두걸 씨는 자신이 의사임에도 약 처방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식만 하더라도 몸의 상태가 좋아지는데 왜 약을 처방하냐, 왜 수술을 하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신념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맥두걸 씨가 의사로서 5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지금껏 채식 전도사로 강조해온 이야기의 엑기스가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녹말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다 살을 좀 붙이자면 녹말 음식과 야채 그리고 과일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녹말 음식은 탄수화물을 뜻하죠. 근데 하나는 제외해야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빵이나 라면, 국수, 파스타,
케이크, 과자.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척이나 즐겨 먹는 이런 음식들은 제외해야 한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 말고 뭘 먹냐? 네, 이 책이 말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녹말 음식들, 그러니까 감자, 현미, 고구마, 보리, 옥수수, 네, 이런 겁니다. 이런 음식에 덧붙여서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어라. 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아마 다들 그러실 텐데,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칼슘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궁금증을 다들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단언을 해요. 아주 자신감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녹말 음식과 야채 그리고 과일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하게 들어있다. 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 어머니가 제가 채식을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대뜸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안 돼! 라는 거였고요. 왜? 라고 여쭤봤더니만 단백질이 부족해서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단백질 문제, 이게 채식과 관련한 핵심 논쟁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쟁의 중심축인 거예요. 저자는 이 책의 6번째 챕터에서 단백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축산업은 이미 매우 큰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광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로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동물성 식품을 꼭 먹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의 대전제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이 책의 저자 맥두걸 씨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다양한 책들에서, 그리고 뭐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축산업은 이미 큰 비즈니스다. 그래서 단백질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컨텐츠는 이미 세상에 넘쳐나죠. 자,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 단백질은 녹말 음식과 채소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맥두걸 씨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농촌과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40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을 쌀과 같은 녹말 음식과 채소에서 섭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멀쩡히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도 찌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성인의 경우에 한 35에서 45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를 하더라도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인들의 경우는 고기와 유제품에서 단백질을 매일 100에서 160g 정도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인의 2배에서 4배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인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아 사람들도 지금은 뭐 육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예전엔 없던 질병을 아시아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 단백질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이 책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양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최고다 라는 거죠. 특히 감자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단백질을 감자만 먹어도 다 섭취할 수 있다. 네, 이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사실 뭐 코끼리나 하마, 또 황소, 기린, 네, 이런 매우 덩치가 큰 동물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동물들은 공통점이 있죠. 채식주의자들입니다. 풀만 먹고 살죠. 그래도 잘 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책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첫째는 감자, 고구마, 현미, 그리고 야채와 과일, 이것만 먹고 살면 정말 삶이 재미가 없겠다.
재미가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는 재미가 사실 무척 크잖아요. 근데 그 먹는 재미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이긴 하겠으나 상당히 사는 게 재미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할 텐데, 진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도 될까? 네, 맥도갈 씨가 하는 말을 아무리 의사라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책을 읽는 내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채식을 해도 단백질 섭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을 읽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맥도갈 씨가 1986년부터 16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로 거기서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병원은 미국 내 심장병 수술 분야에서 상당히 권위를 인정받는 곳이라고 하고요. 이 병원에서 맥도갈 씨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음식 처방을 했습니다. 음식 처방을 했어요. 몸의 상태에 맞춰서 채식 식단을 짜주는 일을 했던 거죠. 이걸 이 병원의 다른 의사들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해야지 무슨 밥상 식단을 짜주냐, 네,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맥도갈 씨에게 평소에는 좀 시큰둥하던 그 의사들이 또는 그 의사의 배우자나 아이들이 본인들이 아플 땐 이 병원에 와서 맥도갈 씨를 찾더라는 거죠. 음식 처방을 받기 위해서죠. 맥도갈 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음식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이걸 보면 의사들도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걸 눈치채게 되죠. 음식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호전된다는 걸 평소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플 땐 맥도갈 씨를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근데 웃긴 건 본인은 이렇게 맥도갈 씨의 음식 처방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환자들에게는 맥도갈 씨의 음식 처방 프로그램을 추천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이게 저도 상당히 웃겼는데, 왜냐면 다들 뭐 수술이 아니라 음식 처방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병원에 재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의사들이 다들 다른 환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는 구체적인 액수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채식 식단 프로그램은 한 4,000불 정도 했다고 해요. 이게 2022년 6월 환율로 보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큰 액수죠. 근데 수술을 하면 훨씬 더 비싸지죠. 이 책은 혈관 우회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의 일종이죠. 혈관 우회술은 이게 비용이 10만 불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병원이 돈을 벌려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건 병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을 안 하고도 병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면 저 같으면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채식 식단 프로그램인 거죠.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어려운 말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의학 용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복잡하게 말해야지 더 신뢰한다는 걸 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법이다. 진실은 단순한 법이다. 네, 맞는 말이죠. 이 책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육류, 가공식품, 이걸 끊으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라 라는 겁니다. 녹말 음식을 먹으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고혈압이나 통풍 같은 만성 질환도 사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단호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분명히 설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자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채식을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의
이 아주 단호한 어조에 권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무척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